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센터장님, 지난주에 4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삼성전자, 그간의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삼성전자 전망은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추가 하락은 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어쨌든 자사주 매입으로 그거를 다 받아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밑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일단 좀 방어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상승을 좀 모색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삼성전자의 뭐 자사주 매입 효과는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뭐 앞으로 주가나 뭐 코스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력에 대한 최근에 이제 시장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위한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진일보된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사주 매입 뭐 단기적인 뭐 주가 반등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된다. 경쟁력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목요일 새벽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실적은 좋을 걸로 저희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분기에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300억 달러를 네.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컨센서스는 330억 달러하고 그거보다 이제 실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컨센서스는 조금 더 높은 한 34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현재 컨센서스는 220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한 66%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3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계시다 전망해 주셨고요. 최근에는 뭐 실적 자체보다는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뭐 말씀대로 잘 나온다면 우리 반도체주에도 좀 훈풍이 불어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게 올해 뭐 엔비디아는 주가가 한 200% 가까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 삼성전자 주가가 같이 올라갈 거냐,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겠지만 네. 삼성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뭐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게 그나마 그래도 플러스가 되겠죠. 네. 뭐 특히 하이닉스한테는 좀 더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SK 하이닉스에는 역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며칠 전에 그 엔비디아 AI 칩 블랙웰 서버 과열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데 이에 따라서 뭐 SK 하이닉스 주가 약세 보이기도 했는데 블랙웰 과열 이슈는 좀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도 사실 나온 지가 좀 된 이야기인데 네.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일부 그 서버 렉을 조립하는 NVM72라는 그런 제품에서 일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그 마이클 델이라고 델 네. 테크놀로지의 CEO가 그 관련된 트윗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날렸냐면 우리는 제품 출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그 지금 우려, 블랙웰 발열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뭐 어제 좀 빠지고 SK 하이닉스도 상대적으로 또 이제 수급 네. 상황도 좀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 임팩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일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블랙웰 수요가 나중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 발열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계신다고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 부진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칩스법을 수정하거나 뭐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칩스법 우려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트럼프의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은 지지세 표를 이제 몰아준 데가 텍사스 주잖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텍사스 주에는 삼성전자 우리 신규 공장이 지금 건립 중인데 만약에 그게 폐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뭐 그쪽에 정치인들이나 또 이 뭐 주위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이 과연 계속 지지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담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돼서 뭐 저희가 이제 트럼프라는 이 분이 사실은 뭐 협상의 달인이고 네. 다 이 저희가 발언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결국은 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이 시장에서 일부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현실이 되기에는 좀 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칩스법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딜을 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더 강력한 대중 제재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뭐 대선 전부터 있었고요. 중국을 뭐 반도체 규제에 나서면 우리 기업에는 좀 반사 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사실 저희랑 관련이 높은 부분인데요. 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이슈 중에서 사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중국의 CXMT라는 이 회사, 디램 업체죠. 이 회사가 최근에 좀 많이 실력이 올라왔다. 네. 또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중국 반도체를 왜 이렇게 올라오도록 내버려 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네. 결국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사실 중국 반도체를 규제를 했습니다. 그죠? 규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재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들은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이 디램 업체들이 또는 뭐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장비를 많이 구매해 놓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바이든 이 행정부가 뭐 당연히 중국을 컨트롤을 뭐 잘 하긴 했는데 네. 중국은 그래도 그 빈틈을 노리고 자기네들의 이 필요한 장비들, 물자들을 지금 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왜 못 막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좀 더 네.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CXMT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이제 지정이 되면 그 부분만큼 이제 저희가 뭐 일부 반사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이 뭐 중국을 제재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지난번에 삼성전자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중국 업체가 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도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결국은 삼성은 뭐 다 더 큰 회사들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가 올라오는 거를 뭐 우려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반사 이익을 누린다 이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반사 이익에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내년 상반기도 디램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요. 디램 가격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네. 우리 뭐 PC용이나 이 스마트폰용 이쪽은 네. 지금 수요가 별로 안 좋고 일부 재고 조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 업체가 계속해서 물량을 좀 늘리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HBM은 사실은 내년도 그 연간 물량이 거의 정해져 있고 가격도 거의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HBM3E 또는 네. 또 더 뭐 12단 뭐 이런 제품들이 올라가면서 평균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레가시 디램이라고 하는 쪽에서 가격 하락하는 거를 뭐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좀 더 고부가가치 네. 그 제품으로 빨리 더 비중을 높여서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범용 디램 가격 하락은 할 것이고 결국엔 고부가 가치 HBM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이어왔고요. 금융당국이 뭐 2천억 원
밸류업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또 국내 이 개인 투자가들은 다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또 이탈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코인이 이제 등장을 네. 하면서 또 그쪽으로 자금을 좀 빨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한국 이 증시를 둘러싼 이 자금 이 환경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코스피의 PBR이라고 그러죠. PBR이 0.8배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너무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 경제가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네. 트럼프로 인한 변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결국엔 저희가 이제 많이 극복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지금은 좀 과도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이제 그거를 그냥 뭐 가만히 내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마중물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밸류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도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조금씩 뭐 당장은 뭐 큰 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그 내년도의 이익 전망치예요.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겠죠. 우려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량을 좀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도 국내 기업 이익이 뭐 한 20% 이상, 30%까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건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일단 바닥을 다지고 조금 레벨업은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림돌, 오히려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또 상승에도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씩 우리 증시가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기업이익은 좀 하향되는 추세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시장을 두고 과매도 국면, 뭐 혹은 매도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평가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BR 0.8배까지 내려갔기 네. 때문에 너무 과도한 수준의 하락이고요. 그러면 밑으로 더 빠지는 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좀 작동을 네. 하고 또 기업들도 조금 경쟁력을 회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들이 결국 그 경쟁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 온갖 악재들을 뭐 선반영한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고 앞으로 뭐 시장에 또 우려되는 요인들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였죠.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로 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 리스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우리처럼 이제 교역국가 입장에서는 관세로 인한 우리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클 것 같고 이게 뭐 저희가 뭐 트럼프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최근에 트럼프가 지명한 이 내각의 인선을 보면 사실은 시장에서 원하는 쪽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네. 예를 들면 보건부 장관에 이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을 한다든지 또 법무부 장관에 뭐 성추문이 있는 그런 분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뭐 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장 우려되는 거는 국내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이 일부 좀 약화됐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중국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뭐 기술 격차를 굉장히 좁히거나 또는 우리를 앞서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하우스에서도 그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그 네.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우리를 훨씬 앞질러 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로봇 이 산업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기술 개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도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근 뉴욕 증시 조정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도 한몫을 했는데
뭐 12월 FOMC 동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도 원래는 이제 뭐 동결 가능성 없다고 보고 네.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CPI 지표인데요. 네. 요번에 이제 뭐 살짝 올랐고 그 YOY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12월에 발표될 그러니까 FOMC 전에 발표될 11월 CPI 네. 요게 2.8%대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됩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제롬 파월도 약간 은근슬쩍 그 금리 뭐 이 급하게 뭐 내릴 필요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동결에 좀 무게를 약간 싣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원래는 그 시나리오에 안 놓고 있었는데 저희 그 매크로 팀하고 좀 회의를 했는데요. 동결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CPI가 높게 나오면 12월 FOMC 동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전망을 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고요. 고금리가 어쨌든 뭐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도 있고 여하튼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내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저점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는 이 부담, 물론 이제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우리가 많이 이겨냈죠. 이겨내고 결국은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랑 뭐 상황이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은 상승이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올해보다는 약간 뭐 레벨업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제한적인 상승 그런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뭐 내년 우리 증시가 올해보다는 레벨업 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다면 성장주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텐데 미국 증시의 주도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보다는 미국의 우리 러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뭐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그쪽이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빅테크가 이제 너무 달렸어요. 너무 달려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종목을 확장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그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사실은 캐시도 되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이렇게 충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부 뭐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빅테크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할 것이고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종목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산업군 내에서 성장이 보이는 그런 산업들 그리고 뭐 또는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퍼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지금 관심인데요. 뭐 이번 주에 LPR 금리 결정도 있는데 중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그 트럼프가 되고 뭐 관세가 뭐 중국에 뭐 60%가 지금 뭐 부여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수출의 충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당연히 이 내수 중심의 이 정책 전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많은 부양책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당장에 아주 굉장히 센 부양책이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정권을 잡고 내각을 꾸려가고 실제 정책이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에서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당장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경기 회복이 체감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조금 시간을 두고 여기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중국 수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은행이 앞서 뭐 7월에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큰 충격 줬었는데요. 우에다 총재가 또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12월에 뭐 한 번 금리 결정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아시아 국가들이 다 지금 어렵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저희가 좀 앓는 소리를 많이 했고 중국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일본도 지금 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죠. 네.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또 성장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에다 총재가 그 사인을 살짝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충분히 주변 국가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지난번 8월 5일 같은 그런 큰 충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일본은행이 12월 금리 인상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